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요 중에서 공도자 숭배의 조목. 오늘 공도자 숭배 조목하면 사요의 큰 줄기는 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계된 내용들을 좀 몇 차례 더 나갈 겁니다. 자, 또 조목 나왔죠? 조목이 나오면 이것은 공도자 숭배 강령의 어떤 세부적인 조항들이다. 더 좀 풀어서 상황에 맞춰서 가지로 풀어서 설명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공도자 숭배의 조목을 하면서 같이 과거 공도 사업의 결함 조목 이 내용도 함께 공도자 숭배의 조목 안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대종사님 이렇게 철저해요. 과거에 공도 사업의 결함이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로 지공무사한 일원상의 시각으로 역사까지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린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종사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밝혀주신가를 잘 살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의 모습도 이 시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공도자 숭배를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단순히 이것을 박물관 쳐다보듯이 가서 그냥 원래 박물관도 그걸 통해서 더 좋은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공도자 숭배 조목. 자, 펴봅시다. 몇 쪽이냐면 45쪽이죠? 네, 45쪽. 자, 공도자 숭배 조목의 첫째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도 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가정 사업과 공도 사업을 구분하여 같은 사업이라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 사업을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그 개념의 이렇게 막 개념적 언어들이 이 안에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시대가 공도 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과연 그런가?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인사님이 그랬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진짜 그런가 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가정사업과 공도사업을 구분을 해봐서 같은 사업이라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어떤 사업? 공도사업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 공도자 숭배는 가족주의와 마치 충돌하는 듯이 보여요. 그렇죠? 유교 논리를 한번 봅시다. 유교 논리는 친친의 원리예요. 친한 것에서부터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효도도 자기 부모를 효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안도 잘 살피지 못하면서는 어찌 넘을 자기 집안을 살피지 못하면서 너만 살피고 있으면 자기 집안은 뭐가 돼요? 또 이런 게 유교의 가족주의 중심의 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유교도 꼭 또 가족주의도 아니에요. 이게 유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유교를 그렇게 또 폄하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 유교 보세요. 무서운 분들이죠. 목숨을 걸어버리지 않습니까? 임금에게 간언을 했어요. 목을 걸고 하는 겁니다. 간언해서 죽어도 너무 떳떳하게 죽어버려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그 안에 정말로 그런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벼슬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기회가 안 돼. 그럼 은둔을 해. 은둔.
그 은둔사상이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냥 그 책 읽고 아침에 이렇게 자기 관리하고 하는 것이 그걸로 그냥 족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국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가 침입하면 의병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붙잡고 있던 양반이 칼을 들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칼을 들고 싸웁니다. 활을 쏘고.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현재 남모르게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몸에 있어서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탄압을 해도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문제가 있으면 거리에 나서서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시대에 이런 과거에 유교 그런 그 훌륭한 정신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죠. 이게 그런 것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우리가 그런 DNA를 문화적 DNA를 우리는 계속 갖고 있구나. 뭐 어떤 나라는 이게 안 돼. 또 특정한 나라 말하면 안 되니까. 옆집뿐만 아니라 또 막 옆에 집도 그러고 그게 똑같은 조건인데 안 돼. 잘 안 돼요. 왜요? 그 문화적 DNA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마 곧 죽어도 안 해요. 누가 그러면 처음에 몇 대까지는 맞을 수 있어. 근데 어느 정도 맞다가는 안 되겠다. 누가 말 안 했어도요 거리로 다 나와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다 아까 유교 예를 들었지만 그 유교의 그 고마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거기에 꼭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또 친친 가까운 데니까 가까운 데로 원근치소에 또 이렇게 막 그 우리가 남인가 또 이게 또 참 이게 또 이런 게 또 문제예요. 또 이게 그러니까 뭐가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인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마치 가족주의하고 충돌되는 것이 보여요. 가족주의로 인한 우리가 남인가라 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지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거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 읽을 때도. 공도정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저거라고 해버리고. 그런 건 꼭 아니에요. 이게 친친,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가깝게 잘해라는 이 친친의 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활동을 할 때는 가족주의를 앞세우면 공정성, 원근 친소에 끌려다니는 이 공정성을 무너뜨릴 요소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근 친소에 의해서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은 조심해라. 가족주의가 그럴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때는 만일 공적인 일이 중시될 때는 이 공적인 삶을 존중하고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중산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쌍전하되 그러니까 이 공과 사하면 가족주의도 잘해라 이거예요. 가족 있을 때는 가족을 친하게 잘하고 잘 가까운 사람끼리 잘 지내고 복을 있으면 잘 돕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공과 사를 쌍전해야 돼. 같이 다. 근데 그러다가 공도를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같은 일이 되면 공도를 우선해라. 이런 말입니다. 공도를 우선 안 하면 참 골치 아파져요. 자, 대전사님께서 여기도 보면 그 시대정신이 있죠. 우리는 공도 사업의 결함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세월은 어떤 거라고요? 지난 세월은 공도 사업의 결함조목이 있었다. 뭔가가 있었어. 거기에 이런 것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시정돼 가고 뭔가 이렇게 좀 개선돼 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요. 난 이렇게 읽어요. 이 말을. 말은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어떻게 읽냐. 니네가 고쳐가라. 저는 그렇게 읽어요. 공도 방향으로
가도록 그 의지를 가져라. 저는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이 문장들이 나올 때.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안 가져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사요의 공도자 숭배절에서 과거 공도사의 결함 조목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 나오죠? 몇 쪽이죠? 이게 45쪽? 예, 45쪽이죠.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쪽입니다. 첫째,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산업공상의 전문 교육이 적었으며 과거의 공도사업의 결함 종목의 첫째 조목이 뭐라고요? 산업공상의 전문 교육이 적었다는 겁니다. 이 산업공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왜 산업공상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 이게 바로 생활의 강령이요. 생활은 생활이 산업공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현재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이 산업공상이 무너져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익을 세우려고 해도 이 산업공상이 탄탄해야 공익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산업공상 바깥에서 공익을 실현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게 대종사님의 사유예요. 이게.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와요? 동포 피은의 강령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이 세상은 산업공상의 4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오직 자리이타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는 동포를 실행하는 공익기관이 각양하였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봤을 때는 그 산업공상이라는 게 그 동포 피은의 강령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생활의 강령이 생활의 강령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대종사님이 볼 때는 이 산업공상의 이 전문 교육이 적으니까 공익의 기반이 아주 약하다. 이게 그러니까 현 시대 지도자들은 이 산업공상을 이게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공상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막 시대에 따라서 산업공상이 막 변해요. 직업의 형태들이 막 변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때 시대에 따라서 지도자들은 이것이 그 생활의 강령이 되고 생활의 강령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생활의 강령, 이 산업공상이 되면 이게 공익이 더 잘 돼야 돼요. 공익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은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버나 적게 버나 다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산업공상이 잘 되도록 전문 교육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그 직업이 잘 또 될 수 있도록 그게 잘 교육되고 다 이렇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대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사회 현상까지 꿰뚫어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정말 잘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산업공상 전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그 근대 이전에 어떤 신분구조의 그 산업공상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건 과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 위에 사, 그 다음에 농, 공, 상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순서대로 산업공상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중농주의, 옛날에 농경사회니까 중농주의 그리고 그 공상은 억압을 받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산업공상을 잘 또 보면 근대적 어떤 그런 그 계급 투쟁의 그 관점으로 보는 이게 노동자 탄압, 노동 착취적 그러한 산업공상의 구조도 아니에요. 대행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산업공상으로 생활의 강령이 되는 그러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또
과거 지식에 이렇게 연관돼 갖고 잘못 이해할까봐 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두 번째, 산업공사는 시설기관이 적었으며 여기는 교육이 돼야죠. 뭡니까? 요즘은요, 그 직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시설, 그거 실제로 잘 될 수 있도록 시설기관이 잘 갖춰져 있어야죠. 한때 농촌진흥청을 없애려고 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합니다. 아시죠? 누가 없애려고 했어요. 민영화 시켜버린다고. 그걸 어떻게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농촌진흥청의 역할이란 게 뭐냐면은 이게 공익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관계, 사실은 경제적 이익관계를 계산 안 한 거지. 자기들이 의도대로. 그 이득이 엄청난데. 그러면 개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신 분이 연구를 합니까? 그럼 이런 분들이 세금도 내고 뭐 했을 때 거기서 그 세금을 모은 돈으로 어떤 거 연구를 해서 또 그런 기술을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재 딸기, 전에는 로얄티로 다 나갔어요. 농사를 열심히 치는데 다 나가버려.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의 품종이 있으니까 그런 비용이 적어져요. 그런 거죠. 이게 산업공사의 시설기관이 적었으며 여러 가지 시설기관 여러 가지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시설기관인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같이 전염병 문제가 되면은 이제는 축산을 해도 이제는 이 시설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병균이 안으로 이 출입에 따라서 탁 통제가 되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훨씬 더 많은 시설 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대죠. 그럼 그게 개인이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그럼 우리가 국가라는 제도라는 것은 서로 좀 노력하면은 그런 것들도 서로 잘 될 수 있는 구조 속에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 할 일은 그렇죠. 재밌지 않습니까? 큰 대기업이 무너지면은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을 두드러 집어넣으면서 국민이 좀 힘들면은 거기다가 돈을 좀 쓰려면 그냥 그것은 그냥 소비, 공중에다 돈을 날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게 국가는 서비스 기관인데 국가는 국민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고 뭐 하면은 막 거기다가 대기업은 막 이런 데는 돈을 막 시설 투자하는데 어떻게 했냐고 국가에서 그걸 후원해야 된다고 하면서 작은 영세한 뭐 축산업을 한다든지 뭐 하는 사람들에서 그런 지원은 자기들이 왜 사적인 일을 공적인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동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공동사업 나왔죠? 공동사업이 정말 국민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공동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몇 프로 사람이 그 공도를 자기들이 빨아먹는 사회로 만들면 안 돼요. 너무 세게 말했네 내가. 왜 이러지? 입 조심해야 하는데. 공도가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혜택을 입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대명상이 뭐라고 했어요? 산업공사의 시설기관이 적었으며 왜 적어요? 자기들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낸 돈이 또 우리에게 돌아오고 세금도 아니에요. 이제 서로 상부하는 그러한 서로 간의 노력으로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운영이 돼야 이게 우리가 이건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세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왜 세금이 돼요? 어떤 건 일정한 집단이 싹 가져가서 써버리잖아요. 아니 IMF 때 봅시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 일정한 사람들한 일정한 그룹에 그것도 자기들은 망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다 같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산업공상 시설기관이 전부 느낄 수 있게끔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으며. 이거 참. 이 말은요,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공익적이고 공도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중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특정 집단한테 이로운 해석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대종사님이 용납하지 못할 얘기입니다. 어떻게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거기에 그 논리들을 하게 되느냐. 대종사님이 뼈아픈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결국은 일반 대중이 유익되게 하는 공도정신, 공도사회가 공도사회로 고취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해요. 우리도 그런다면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원불교가 그렇다고 하면 혹여 반성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정부나 사회에서 공도자의 표창이 적었으며 진짜 공도자한테는 표창 많고 자기들끼리 표창 줘. 공도자한테 주지도 않고. 표창은 권장하는 것이잖아요. 공도자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사사로운 학연이나 지연이나 자기 원근 친소들 또는 자기들의 그 일정한 그룹들을 엄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그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걸로 갔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도자 숭배 정신을 이 보면 이론상 진리를 아는 우리는요, 이 공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섯째,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거예요. 이건 정산용사의 말씀이 있으니까 봉독해 보겠습니다. 정산용사 경의편 12장입니다. 이게 유인물에 있는 걸 같이 봉독해 볼게요. 자,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 중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함을 해설하시기를 정부의 강압이 심함으로 민중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개척하거나 건설할 만한 정신을 기르고 펼 수 없었으며 도가에서도 과거 인습에 집착된 점이 많아서 대중적 교류가 되지 못하고 타력적 교화에만 그쳤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대개 미신 행사나 풍수 예언 흘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바라고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도사업의 결함되었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에서부터 해봅시다. 일반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미신 행사나 풍수 예언 등에 끌려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바라고만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다 운명이에요. 자, 운명 타령하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게 과거 공도사업의 결함이에요. 운명 따지면. 네, 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정산용사님 말씀이에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정산용사님 말씀에 이렇게 미신 풍수나 예언이나 미신 행사 이와 기타 등등 하면은 다 운명으로 돌리면요, 이게 뭐냐면 공도사업이 뭔지 모르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두 번째는 도가에서 우리 같은 도가죠. 대종사님께서 종교가라고도 했지만 도가라고도 합니다. 도가에서는 과거 인습에 집착된 점이 많아서 과거 풍습이에요. 그냥 많아서 대중적 교류가 되지 못하고 타력적 교화에만 그쳤다 이거예요. 타력적 교화. 이놈의 타력적 교화. 타력적 교화 이렇게 타력적 교화를 한다면 이것도 공도사업 결함 상태입니다. 정상인사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다? 공도 사업이 결함돼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정부 강압이 심하여, 이거 우리가 한때 이걸 많이 겪었어요. 민중이 합심하여 무슨 일을 개척하거나 민중이 합심해서 합의돼서 하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건설할 만한 정신을 기르고 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뜻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이러면 공도가 되겠어요? 특정한 이익단체들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타력이란 건 뭐냐면 타력적 교화, 이거 타력 생활이에요. 이게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못할 때는 타력적 교화도 타력이에요. 운명으로 여기면 타력이에요. 그 다음에 인습, 과거 인습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습을 따르면 이것도 타력.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자, 이건 더 얘기하면 제가 다른 얘기는 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6. 타인을 해하여서까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또는 원근 진서에 끌리는 마음이 심하였으며, 이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신 거죠. 타해 자리, 타인을 해롭게 하고 자기는 이롭게 한다. 우리 보통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게 더 심했다. 그리고 원근 진서에 끌리는 그것이 마음이 심했다 이거죠. 타인을 해하여서까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마음은 이기심으로 공도정신을 말살하는 것이라면 원근 진서에 끌리는 마음은 편착심으로 공도정신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기심과 편착심은 하여간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7째, 견문과 상식이 적었으며 공도정신과 공도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견문과 상식이 적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떤 나라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어야 되는데 이게 폐쇄되고 있으니까 뭐 비교할 것도 없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 거 아닙니까? 옛날에 더 심했어요, 이게. 자, 마지막 8번째,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아주 중요해요. 8번은.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었으며. 왜 그래요? 안 가르치니까. 많이 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받음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받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지도 추구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가르치질 모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거 공도 숭배를 해봤자 그냥 더 탄압해버리네? 이러니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자기들끼리 짝짝꿍하는 애들 다 이렇게 되고. 우리 역사에서 그런 일 많죠. 공도에 헌신하는 가치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이 이런상 진리, 이 자타가 둘이 아닌 이 이런상 진리의 근원에서 이 공도자 숭배의 가를 대종사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 어려워도 가면은 그 길이 탄탄해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공도자 숭배의 둘째는 이렇게 돼 있죠. 둘째 조목이죠. 이게 이제 첫째 조목이었다면 이제 둘째 조목이죠.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봉헌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부모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도자 숭배가 뭐였어요? 공도 헌신자 이부사자. 공도 헌신자를 부모를 모시듯이 해라. 그러니까 부모운하고 이 내용이 상통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태탄 대종사께서는 원기 12년 1월에 유공인 대우법을 제정하여 공도자를 숭배하는 기념식을 시행합니다. 이게 그래서 정남정녀 합동기념, 전무출신 합동기념, 제가 창립주 합동기념, 아울러 희사의 합동기념을 실시하는데요. 회보 제47호에 희사의 열반기념제 제하여라는 제목의 법문이 있어요. 이 법문에 뜻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도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대범, 희사를 하는 뜻은 현 사회에서 물질의 다소를, 많고 적고를 물론하고 타인을 위하여 해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해시할 때 희사라 하는 것과 그 뜻이 같다. 희사란 건 말 그대로 물질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타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희사 중에서 천만층의 구분이 있나니 우리가 지금 기념식을 거행하는 이 희사로 말하면 보통 세상 물질적 희사, 이 물질적 희사보다 그 공덕이 더 특수하다고 생각하노라.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 희사는 희사 위의 희사는 물질적 희사가 아니라는 소리죠. 왜 그런가 하면 귀중하게 생육, 키워서 길러냈다, 낳아서 길렀다 이거죠. 생육한 자기의 자녀를 자신의 시봉도 받지 아니하고 공중을 위하여 특별히 희사한 까닭이니 그 자녀가 일반 사회에 해독을 주었다며 모르되 다대, 많고 큰 다대한 유익을 주며 일보를 더 나아가 제도 중생하는 활불 나왔습니다. 제도 중생하는 활불이 되었다면 음적으로 쌓인 그 희사의 공덕이야말로 어찌 일시의 물질 희사에 비하리요. 중략합니다. 자기의 향락과 영화를 불구하고 그 귀중한 자녀를 내보낼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한 가정만 알게 된다면 너를 생육한 그 부모의 공덕이나 너의 일생사업이 너무 편소하니 이제부터는 중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서 인생다운 참 가치를 발휘하라. 나는 아직 노쇠하여 무자력하다면 부득이 너의 의뢰를 구하려니와 자력이 있는 데까지 내 힘으로 활동하여 가정생활을 유지하겠으니 모든 일을 안심하고 잘 노력하라는 의미심장한 뜻으로 권송하였다면, 그러니까 출가를 하든지 하여간 그 세상을 위해서 공익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권했다는 거죠. 권송하였다면 공중을 위하는 자비부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도 사업을 하는 것이 인생다운 참 가치라고. 그리고 나는 내가 자력이 있는 데까지는 자력 생활을 하겠다. 우리 여기 부모님들 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대웅사님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발가락 움직일 힘만 있어도 끝까지 내가 사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게 그러실 수 있겠어요? 네. 대웅사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참다운 인생이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제도 중생하는 활불이 되도록. 와,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넌 그 일 해라. 나는 떡을 썰겠다. 너는 그 일 해라. 이거예요, 이거. 한석봉 어머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제도 중생하는 활불이 되라. 야, 그래서 인생다운 참 가치를 발휘해라. 멋지죠? 그러니까 공도자 숭배의 시원적 표현이 공도 헌신자 이부사지. 이게 공도에 헌신한 사람을 부모를 모시듯이 해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시사위 열반 기념문의 본의가 바로 이거예요. 공도에 헌신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런 부모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도 공도자로 우리가 그 공도 헌신을 한 형태로 시사위 기념식을 대웅사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시사위 기념식만 한 게 아니죠. 여기도 보면 제가 창립주 이런 분들, 또 전무 출신을 잘하면 이거 이렇게 하고, 정남정녀도 이렇게 그래서 정남정녀도 옛날에는 대웅사님께서 나는 정남정녀 사당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도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을 그 유공인으로 공도자로 이 정남정녀를 공도자로 받들었던 거예요. 대종사님 일생을 한 결혼해서 가정일을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정남정녀로서 이 일을 더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도자로 봤다는 시각으로 정남정녀를 봐야 돼요. 독신했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독신에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뭘 하자고 공도 헌신을 더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런 문상 예우를 해서 공도자로 숭배해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대종사님이 실제로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요. 그래서 부모 보훈의 조목 2조와 4조가 바로 이 공도자 숭배 이 조목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부모 보훈의 조목 2조와 4조의 부모를요 공도 헌신자로 바꾸면 이 말이 똑같아져요. 자, 부모 여기 그 174쪽 교재 여기 중간 봅시다. 핍시다 아예 32쪽 펴보세요. 32쪽 보면 부모 보훈의 조목이 나오죠.
2조하고 4조입니다. 자, 2. 부모. 이거 공도 헌신자로 바꿉시다. 공도 헌신자가 무자락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이게 공도자 숭배의 조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공도 헌신자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공도자를 사회적 부모로 우리가 사회의 부모로 여기서 모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종경 정막품 25장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이 넉넉한 종교단체에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영정각을 지어서 공도자의 영상과 역사를 봉안하여 사방에서 관람인이 와서 어떠한 귀인이라도 예배하고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존중하는 것은 공도자가 존중이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미국 야구의 전당 각기 운동을 잘해도 거기에 있잖아요. 거기서 하잖아요. 그런데 공도자를 안 모셔요? 앞으로 인지가 발달되면 우리가 더 놀라가면은요, 공도자를 받을 겁니다. 각 단체 그와 야구는 야구 그걸로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단체마다 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 또 뭐뭐를 올렸으면 아닌 것이 발견되면 또 빼낼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영정각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보면 각기 영정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효진이라는 선진님이 계세요. 박효진. 이게 상산 박장식 선진님의 여동생인데 이분이 다 대종사님 당대 인물들이에요. 박사시화 선진께서 박사시화님 알죠? 네. 박사시화님. 남원 일대의 명문가 안주인인 정형석 이분을 교화할 때 이야기예요. 이게 박효진의 친정엄마예요. 이게 박장식 선진님의 어머니죠. 어느 날 친정에 갔어요. 시집을 갔다 가냐. 친정에 가니까 박사시아님이 순교를 오신 거예요. 전문 순교시였잖아요. 순교를 오셔가서 어머니를 교화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은 나무 자식이라도 내 자식처럼 가르치게 되고 남의 부모라도 공도 헌신한 사람은 내 부모같이 섬기게 되는 세상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요, 공도자, 이 숭배, 이걸로써 교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유만 말한 게 사막도 말하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사유에 대한 이 말씀에 그만 이 박효진 이분도 심취가 도취되고 됐다. 그 당시 교화는요, 이 순교는요, 사유의 타자녀 교육을 비롯해서 공도자 숭배의 내용으로 이런 사유의 내용으로 교화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건 참 알아야. 우리가 이 가치를 중요하게 알아야 이런 말 갖고 교화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이런 쌍치리를 이 자타가 둘이 하는 청정한 이 자리를 알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 미치는 대로 또 막 절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공도에 헌신하고 살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이다. 이렇게 교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교화도 뭘로 했다? 사요로. 여기서 내용으로 보면은 타자녀 교육 그리고 공도자 숭배 이 내용으로 교화도 했던 겁니다. 아주 멋지죠. 우리는 이 길을 우리는 따라서 우리도 해야 됩니다. 자, 오늘로써 지금 내용상으로는 사요 중에 공도자 숭배까지를 다 마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공도자 숭배 이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더 철학적으로 또는 사회적 문제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문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